QQQ가 흔들린다고 팔고 QLD가 빠졌다고 멈추고 TQQQ가 출렁였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반응하면 시장은 계속 여러분의 돈을 가져갑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CPI가 어떻다? 금리가 어떻다? FOMC가 어떻다? 스페이스X 상장이 어떻다? 일본 금리 인상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정작 본인 계좌의 원칙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하는데 돈은 못 법니다. 많이 보는데 계좌는 흔들립니다. 많이 듣는데 매수는 못하고 많이 분석하는데 하락장에서는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은 QQQ, QLD, TQQQ 투자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자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보십시오. 10일에는 CPI가 있습니다. 12일에는 스페이스X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16일에는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에는 FOMC가 있습니다. 이런 일정이 몰리면 사람들은 갑자기 똑똑해지려고 합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금리 인하가 밀리면 어떻게 하지?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FOMC에서 파월이 매파적으로 말하면 QQQ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계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매매가 꼬입니다. 오를 때는 못 사고 내릴 때는 겁나고 반등하면 추격하고 다시 빠지면 후회합니다. 그렇게 QQQ를 보고도 돈을 못 벌고 QLD를 들고도 흔들리고 TQQQ에서는 감정이 더 크게 터집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량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시장은 계속 소음을 만듭니다. 오늘은 CPI입니다. 내일은 실업수당입니다. 다음 주는 FOMC입니다. 그 다음은 금리입니다. 그 다음은 환율입니다. 그 다음은 AI 버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공포입니다. 시장에 공포가 없는 날을 기다리면 평생 매수 못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날을 기다리면 QQQ도 못 삽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날을 기다리면 QLD는 평생 남의 계좌에서만 오릅니다. TQQQ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TQQQ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하루에 3%, 5%, 8% 움직이면 사람 마음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QQQ는 실력보다 먼저 그릇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CPI가 얼마로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CPI 하나에 원칙을 버릴 사람이냐입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 힌트가 나오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파월 한마디에 QLD 전략을 포기할 사람이냐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흥행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테마가 나올 때마다 QQQ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뛰어갈 사람이냐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단기 금리와 환율 소음 때문에 장기 우상향 자산을 팔아버릴 사람이냐입니다. 진짜 고수는 이벤트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벤트를 알고도 거기에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수는 CPI를 봅니다. FOMC도 봅니다. 금리도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도 결국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QQQ가 큰 추세 안에 있으면 보유합니다. QLD가 과열이면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TQQQ가 급등하면 흥분하지 않고 급락하면 공포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한 번에 던지지 않고 구간을 나눕니다. 가격이 크게 빠지면 공포가 아니라 기회인지 확인합니다. 추세가 깨지면 고집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벤트는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벤트는 봐야 합니다. 다만 이벤트를 보고 감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응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CPI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CPI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FOMC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지, FOMC가 시장에 부담스럽게 나오면 어떻게 할지, QQQ가 지지선을 지키면 어떻게 할지, QQQ가 지지선을 깨면 어떻게 할지, QLD가 21선 위에서 버티면 어떻게 할지, TQQQ가 하루에 크게 빠지면 얼마나 살지, TQQQ가 급등하면 얼마나 참을지, 이걸 미리 정해놓아야 합니다. 장이 열리고 나서 정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이 주인입니다. 빨간불이 뜨면 욕심이 말합니다. 지금 안 사면 놓친다. 파란불이 뜨면 공포가 말합니다. 더 빠질 것 같다. 그런데 원칙은 조용히 말합니다. 정해놓은 구간에서만 움직여라. 정해놓은 비중만 써라. 현금을 다 쓰지 마라.
하루 움직임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마라. 진짜 투자자는 이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QQQ, QLD, TQQQ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은 원래 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하락이 올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장기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10년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QQQ는 우상향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QLD는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평소에는 TQQQ는 변동성을 견디는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좌가 하루에 몇백만원, 몇천만원 흔들리면 갑자기 모든 철학이 사라집니다. 이때 진짜 내가 나옵니다. 시장이 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정말 장기 투자자 맞냐? 너 정말 QQQ를 믿냐? 너 정말 QLD를 감당할 수 있냐? 너 정말 TQQQ를 들 자격이 있냐? 너 정말 5년 뒤 10억을 말할 수 있냐? 시장은 매번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은 싫어합니다. 하락은 싫고 수익은 원합니다. 변동성은 싫고 레버리지는 원합니다. 기다림은 싫고 복리는 원합니다. 고통은 싫고 자유는 원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QQQ도 공짜로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QLD도 편안하게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TQQQ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원칙 없는 사람을 아주 빠르게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QQQ, QLD, TQQQ를 볼 때 항상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먼저 생존입니다. 욕심보다 먼저 현금입니다. 확신보다 먼저 분할입니다. 예측보다 먼저 대응입니다. 소음보다 먼저 원칙입니다. CPI가 좋게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따라 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오른 자리라면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QLD와 TQQQ는 기분 좋을 때 사면 다음 흔들림에서 바로 고통이 됩니다. CPI가 나쁘게 나오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가 살아있고 내가 준비한 현금이 있다면 그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매수 후보가 됩니다. FOMC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QQQ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싫어하는 말이 나오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장은 늘 위아래로 흔들면서 갑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한 전략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략이 유효하면 버팁니다. 더 좋은 가격이 오면 나눠 삽니다. 전략이 깨지면 줄입니다. 하지만 감정 때문에 사고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원래 눈앞의 손실을 실제보다 크게 느낍니다. 계좌가 빨갛게 올라갈 때는 내가 천재처럼 느껴집니다. 계좌가 파랗게 내려갈 때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오늘 하루 수익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같은 원칙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입니다. 5년 뒤 10억을 말하는 사람은 이번 주 이벤트 하나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산을 크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시장의 소음을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을 삽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쫄지 않고 분할로 접근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흥분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남깁니다. 비중을 지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줄입니다. 잠을 못 잘 정도의 포지션은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말로 내 계좌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단순함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조금 오르면 늦었다고 사고, 조금 빠지면 끝났다고 팔고, 뉴스가 좋으면 탐욕에 사고, 뉴스가 나쁘면 공포에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때 샀어야 했는데, 저때 버텼어야 했는데, 저때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QQQ는 내 포트의 기준입니다. QLD는 자산을 키우는 중심축입니다. TQQQ는 기회가 왔을 때만 강하게 쓰는 무기입니다. 모든 돈을 TQQQ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QLD를 들고 있으면서 매일 TQQQ처럼 반응하는 것도 전략이 아닙니다. QQQ를 샀는데 단타처럼 흔들리는 것도 전략이 아닙니다. 각 자산의 역할에 맞게 내 행동을 맞춰야 합니다. QQQ는 큰 방향을 봅니다. QLD는 추세와 비중을 봅니다. TQQQ는 타이밍과 현금을 봅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머릿속이 엉망이 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시장이 아닙니다. 내 안의 조급함입니다. 내 안의 공포입니다. 내 안의 비교심입니다. 내 안의 후회입니다. 남들은 벌고 있는데 나만 못 버는 것 같은 마음.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놓칠 것 같은 마음. 조금 빠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마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도 오래 못 갑니다. QQQ를 들고도 중간에 팔립니다. QLD를 들고도 수익을 못 냅니다. TQQQ를 들면 더 빨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아는 것을 늘리기 전에 행동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이번 주 이벤트를 보십시오. 하지만 이벤트에 끌려다니지는 마십시오. CPI를 확인하십시오. 하지만 CPI 하나로 내 5년 계획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스페이스X 상장 이슈를 보십시오. 하지만 새로운 테마가 떴다고 내가 가진 QQQ, QLD, TQQQ 전략을 흔들지는 마십시오. 일본 금리와 엔화 흐름을 보십시오. 하지만 단기 환율 소음 때문에 장기 자산을 던지지는 마십시오. FOMC를 보십시오. 하지만 파월의 한 문장에 내 계좌의 운전대를 넘기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좌는 여러분이 운전해야 합니다. 뉴스가 운전하게 두면 안 됩니다. 공포가 운전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욕심이 운전하게 두면 안 됩니다. 커뮤니티 댓글이 운전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번 하락이 오면 무조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한 가격인지 보십시오. 내가 정한 비중인지 보십시오. 내 현금이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감당 가능한지 보십시오. 조건이 맞으면 나눠서 삽니다. 조건이 아니면 기다립니다. 이번 상승이 오면 무조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미 과열인지 보십시오. 내가 추격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계획 없이 사고 있는지 보십시오. 조건이 맞으면 보유합니다. 조건이 아니면 참습니다. 투자는 멋있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반복 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곳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흔들릴 겁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폭락을 말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역사적 상승장을 말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QQQ가 큰 흐름을 유지한다면 시장의 중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QLD가 흔들린다면 감정이 아니라 비중으로 대응하십시오. TQQQ가 크게 출렁인다면 기회인지 위험인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인생이 흔들리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계좌가 흔들려도 원칙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 진짜 투자자가 됩니다. 부자는 시장을 맞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서 됩니다. 자유는 하루 수익률로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자산을 지키는 힘에서 옵니다. 결국 QQQ, QLD, TQQQ 투자에서 승부는 지식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일관성입니다. 공포를 견디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소음은 지나갑니다. 이벤트도 지나갑니다. 공포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좋은 자산을 좋은 태도로 오래 가져간 사람의 계좌는 남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